네,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우리 3프로TV 류종훈 기자 모시고 성장 그리고 물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물가가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요즘 네. 장 보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늘 보죠. 네. 네, 제가 보는데 와 정말 비싸? 너무 비싸요. 김프로님은 어떠세요? 저는 안 솔직히 가죠. 장은 안 봅니다. 네. 장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시대가 조선 아니 시대에 태어나신 정프로 하루 종일 장을 보는데 퇴근하고도 장을 봐야 되나? 하루 종일 주식시 장을 보잖아. 아 진짜 너무하시네. 채권시 장을 보잖아. 근데 좀 좋았습니다 이번 거. 환율 시장. 이번 거 좋았습니다. 더 큰 장을 보시는군요, 역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주말에 와이프랑 같이 애들 마트 데리고 가시고. 마트 많이 가거든요. 네.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카트 담기가 좀 무서워요. 진짜. 조금만 담고 나면 10만 원은 그냥 넘고. 애들 좋아하는 뭐 치즈 이런 거 하나 요만한 봉지 하나에 10,000원이에요? 네, 맞아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벌크로 파는데 막 찾으러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소세지 6줄 들어갔는데 10,000원. 거긴 진짜 비싸네요. 미칩니다. 미쳐 진짜. 진짜 비싸요. 근데 요즘 보면은 약간 국제 뉴스를 들어보면은 약간 금리도 이제 좀 안정화되는 것 같고 뭐 지난달 CPI 봤을 때도 조금 약간 성장률도 둔화됐고 글로벌리 봤을 때는 뭔가 소비자 물가가 약간 잡힌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국내는 좀 다른 상황 같거든요, 사실. 최근에 혹시 붕어빵 사 드셔보셨어요? 붕어빵 저는 이제 길거리 음식을 워낙 좋아하잖아요. 네. 어묵, 붕어빵, 뭐 호떡 이런 거 엄청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꽈배기까지. 그래서 지나가다 보이면 거의 사 먹어요 저는. 근데 요즘 제가 잘 알고 있는 물가로는 붕어빵이 3개 2,000원이 거의 국룰이고요. 맞아요. 3개 2,000원. 호떡은 1,500원에서 씨앗 들어가면 3,000원까지 가고요. 어묵은 그냥 꽂히는 1,000원. 저 파란색 그 들어가 있는 거는 그 파란색 그 꼬다리에 파란색 그 고무 끼우거든요. 네. 걔는 좀 고급이에요. 어묵 저 물고기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얘는 이제 1,500원. 다 알고 있습니다. 꽈배기도 저 보통 3개 2,000원. 그러면은 제가 정프로님한테 아주 좋은 소식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준비한 사진 잠깐 띄워주시면은 청량리 역 앞에 가면은 붕어빵이 5마리에 1,000원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엄청 싸죠? 다섯 개 1,000원이에요? 네, 여기 지금 원래 2021년도까지는 7개 1,000원 해가지고 막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단가가 나오나? 저거.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이 도저히 버티질 못하고 작년엔 5개 1,000원으로 좀 낮췄어요.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여쭤보니까 막 네. 아니 이거 최근에 밀가루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LPG 오르는데 버틸 수 있냐고 하니까 본인은 그냥 손님들 즐거우면 됐다고 되게 성인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미니 붕어빵 아니고요. 아니에요. 우리 그 뭐 손바닥만한 거.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정 사이즈 붕어빵이거든요. 저분은 저기서 꽤 오래 하셨나 봐요. 엄청 오래 하셨어요. 딱 하고 저거 딱 정리한 다음에 벤츠 딱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저 자리가 막 평당 3억짜리 뭐 이런 자리야. 아니 근데 그렇잖아. 아니 뭐 손님이 즐거우면 되죠. 이런 얘기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 한번 망원시장이나 이런 데 가봤더니 싸면 한 마리 1,000원이고 뭐가요? 붕어빵이 붕어빵이? 싸면 한 마리 1,000원이고 좀 비싸면 1,500원. 뭐 슈크림 들어가고 치즈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싸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요즘 사람들이 사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사는 게 다 비싸지다 보니까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정부에서 이제 소주 가격 올린다고 했죠. 맥주 가격 올렸죠. 담배값도 지금 이제 올린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야기 지난달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걱정했는데 어제 실제로 올랐어요. 화이트 진로에서 어제 이제 소주 한 병당 6.9% 올렸거든요. 출고가. 네, 출고가 6.9% 올리면 거의 한 7, 80원 오르게 되고요. 맥주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6.8% 올리면서 그것도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는데 이게 출고가 뭐 몇십 원 올라가는 게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 먹을 때는 식당에서 많이 사 먹잖아요. 그렇죠. 이게 관행처럼 있는 게 출고가가 10원이 올라가면은 이제 우리가 사 먹는 소비자 가격은 1,000원 정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100배 올려요? 네,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뭐 유통비라든지 마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가게마다 다 다르고 지역마다 달라요. 이번에 이렇게 또 오르니까 우리가 뭐 좀 많이 잘 가는 이제 마포나 이런 데는 여전히 5, 6천 원이긴 한데 좀 비싼 동네 있잖아요. 뭐 청담동이라든지 뭐 신사동이라든지 여의도도 되게 비싼 동네잖아요. 네네. 가면은 8,000원도 합니다. 소주 한 병에? 소주 한 병 8,000원 해요. 소파리야? 네, 소주 8,000원이죠. 맥주 8,000원이죠. 소맥 말면은 16,000원 나옵니다, 요즘.
그리고 이제 말아서 근데 보니까 어디 뉴스 보니까 잔으로 파는 그 네. 잔소주 나왔어요? 잔소주 나왔더라고. 잔소주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잔맥주 잔소주가 나왔더라고. 잔폭탄. 두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경제 위기 나올 때마다 담배 맞아, 까치로 맞아. 팔고 까치 담배. 아 맞아. 소주 잔으로 팔고 나오잖아요. 나왔어요. 아, 맞네. 옛날에 저 그렇지. IMF 때도 생각해 보니까 그때 포장마차에서 그러니까. 뭐 잔소주 판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몇 이렇게 잔 먹었죠? 이렇게 내는데. 이 잔소주 팔린다는 건 되게 사실은 지금 물가가 올랐다는 걸 지금 증빙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 반증하는 효과인데 네. 지금 담배 이야기도 지금 다시 나오고 있어요. 음. 담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한 갑이 얼마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또 알고 있죠. 정프로는 정확히 알고 있죠. 4,500원에서 아이코스용 그 담배는 이제 4,800원. 네,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정확히 아시네. 담배는 네 전문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담배값이 사실은 약간 10년 주기설이 있어요. 이제 10년마다 담배값이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약간 속설처럼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이제 1989년도 때 한번 올랐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2001년도에 올랐고요. 2005년도에 또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기억하시기로는 2015년 그때 박근혜 정부 때 2,000원 올렸어요. 맞아. 그때 많이 올렸죠. 네, 그때 이제 그러면서 2,500원 하던 담배 한 값이 4,500원이 맞아. 됐고 박근혜 정부 때 더블 냈지 그때. 네. 그래서 그래서 말 그때 많았지 그때. KTNG 네, 주가 올라가고 실적 좋고 네, 세수 많이 걷고 그랬었죠. 맞아.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벌써 8년이 지났거든요. 벌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다시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해 6월 달에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쪽에서 그런 비슷한 세미나를 했거든요. 건강 포럼을 했었는데 거기서 담배값 인상에 대한 이 필요성이 제기가 됐어요. 네. 담배값이 좀 올라야지 덜 핀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OECD 평균, 국제 평균을 때려봤는데 우리나라 담배값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싸죠. 엄청 쌉니다. 엄청 싸. 아마. 제가 준비한 거 하나 보시면은 이게 KTNG가 매년 집계하는 자료이긴 한데 저기 위에 63위가 지금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거든요. 한 갑에 3.56달러입니다. 이게 작년 환율 기준이고요. 이게 지금 제일 비싼 나라는 호주예요. 호주가 한 갑에 27.15달러예요.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제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27달러. 네, 35,000원입니다. 아 그래서 저 전화를 가보면 진짜 네. 담배를 우리는 이렇게 피잖아요. 네네. 이렇게 피잖아요 대부분. 네. 거기는 무조건 이렇게 펴요. 끝까지. 끝까지. 저 밀수 엄청 될 텐데 그러면. 아, 그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예전에 저 있을 때 보면 특히 이제 한국 애들은 거의 대부분 다 우편으로 주문했어요. 아, 왜냐면 네. 너무 비싸니까. 저도 예전에 친구 이제 저 뉴욕 있을 때 친구들한테 많이 좀 붙여서 보내주고 친구 그러니까. 나눠주고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4위예요. 저기 밑에 미국이 14위, 14위. 8.50달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마다 워낙 가격이 막 폭이 다르기 때문에 뭐 뉴욕은 한 값에 뭐 15불도 하고 다른 데 가면 10불도 하고 이런데 더 싼 곳도 있긴 하다 보니까 8.5불이고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거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두 나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여기 담배 가격이 얼마냐면은 이스라엘이 한 갑에 10.52달러.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7.51달러입니다. 팔레스타인. 우리가 팔레스타인 하면은 좀 약간 많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도 담배값이 2배 이상 비싼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의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께서 말을 할 때는 우리나라 담배값이 지나치게 너무 싸다. OECD 평균이 8,000원인데 그것도 안 된다.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올려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2배 올린 거잖아요 그때. 그렇죠. 2,000원, 2,500원에서 그러니까. 뭐 거의 2배 올렸었죠. 근데 그때도 엄청난 반발이 심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올리자는 거예요? 지금 올리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통업계라든지 소비자들은 이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재부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담배값 인상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게 왜 다른 것도 아니고 기재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담배값은 사실 세금을 많이 올리는 거거든요. 현재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이제 담배 세금이 3,323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요즘 전자담배 많이 피잖아요. 네네네.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요즘 권련형이 있고 액상형이 있는데 네네네. 권련형 같은 경우에는 한 갑에 한 3,004원, 액상형 같은 경우는 1,670원 정도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재부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도 배경 중에 하나는 담배가 지금 판매량이 많이 늘었어요. 사실 또 생각보다. 늘었어요? 네, 우리가 주변에 금연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담배가 줄었을 것 같은데 네. 그들이 그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3년 동안에 담배 판매량이 한 1%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세금으로 걷는 게 이제 2020년도 때는
12조 정도 연간 걷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11조 8천억으로 한 2천억 정도 지금 세금이 줄었습니다. 아 전자담배 쪽으로 많이 이동했구나. 그렇죠. 세수가 네. 줄면서 그 파악을 해보니까 전자담배 판매량이 늘었고 일반 판매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 정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판매량이 늘어도 세수는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배값을 올리고 이래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약간 좀 뭘 다 끊는 게 제일 좋지만 약간 네. 그렇기 힘들다면 좀 전자담배 쪽으로 좀 옮기게 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그래도 같아요. 몸에 안 좋은 게 좀 덜해요 전자담배가.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 정확히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옆 사람들한테 좀 뭐 불쾌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해 같은 건 좀 덜할 것 같긴 해요. 연초보다는. 네, 10% 지금 제가 세금이 싸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도 사실은 이게 전자담배가 조금 덜 해롭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10% 정도 싸게 매겨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되게 반발이 컸어요. KTNG 쪽 이제 담배를 우리나라에서 파는 쪽에서는. 근데 뭐 지금은 지나고 보니까 뭐 별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진 않는데 세수적인 측면에서 지금 좀 많이 타격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담배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는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제일 지금 타격을 받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바구니 물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장을 보러 가보면은 되게 힘들어요. 무섭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올랐는지를 매달 지금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번 달에도 발표한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한다 한번 보시면은 네. 이제 한국소비자원이 매달 이제 가공식품 32개 품목을 지금 가격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10월 달에 24개가 올랐어요. 24개가 올랐고 제일 많이 오른 걸 보시면 햄입니다. 햄 같은 그래 아까 경우에는 햄 소세지 엄청 올랐다니까요. 네, 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g당 336원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로 따져 보면은 37.7%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죠. 그 옆에 또 쭉 보시면은 케첩 같은 경우에도 36% 올랐고 된장도 29% 올랐고 간장도 28% 올랐고 다 올랐어요. 보면 사실 스팸이 아니네. 더 이상 스팸이 아니야. 이게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 많이 올랐어요. 마요네즈도 지금 100g당 1,205원으로 엄청 많이 올랐고 이게 이렇게 많이 오른 것들이 지금 24개나 된다는 거고 지금 두 자리 숫자로 오른 게 한 13개 품목이 되고요. 근데 잘 보시면은 뭐 소스류가 많이 올랐죠. 케첩, 된장, 간장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 설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설탕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8월 말부터 인도에서 지금 설탕 수출을 금지를 했어요. 금지하잖아요. 네, 브라질 다음으로 지금 인도가 그 생산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 뉴스 또 나왔어요. 10월 말부터 연장을 하겠다고. 원래는 조치가 일시적 조치였는데 지금 10월 말부터 한정 없이 기한 없이 지금 수출 금지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탕 가격이 국제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는 사실 인도보다는 태국이나 다른 데서 많이 가져오긴 하거든요. 네. 근데 브라질이랑 인도 설탕이 올라가니까 국제 설탕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태국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뭐 최근에 브라질에서 설탕 이제 생산량이랑 수출량 늘리면서 좀 안정이 됐다라는 뉴스도 사실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인도 쪽에서는 이게 계속 연장을 하기로 했다 보니까 이게 한동안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인도가 지금 이렇게 설탕을 수출 금지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유. 먹기도 모자라요? 네, 맞아요. 지금 그러겠지. 기후 변화 때문에 이상 기후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먹을 게 부족합니다. 비가 많이 왔나? 그때 이제 비도 많이 오고 갑자기 추워지고 더워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작황이 절반 이하로 줄었대요. 그러면서 아예 설탕 수출을 금지를 시켰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브라질이랑 인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고 있어요. 옥수수나 사탕수수 이런 그렇죠. 걸로 지금 원당 만들어서 이걸로 그 뭐죠 그 휘발유랑 이런 걸 연료 섞어가지고 만들고. 연료 만드는 거 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지금 그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탕 수출량이 확 줄었는데 제가 준비한 거 하나 보시면은 그래프가 엄청납니다. 이게 무슨 코인 떨어지는 그런 떡락 신호도 아니고요. 지금 2021년도부터 판매 수출량을 줄이면서 올해는 거의 아 인도의 설탕 제로에 수출. 수렴했죠. 예.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는 지금 제로에 수렴한 상태예요. 진짜 실제로 저게 단위가 밀리언 톤스네요. 그러니까 네. 100만 톤. 그러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에탄올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이상 기온도 있고 인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브라질이 아무리 밀어내더라도 이비 국가가 설탕 수출을 아예 안 하니까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하긴 설탕은 뭐 갑자기 어디서 나올 때도 없네. 그렇잖아요. 하늘 뚝더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네 그게. 그렇죠. 나오는 나라 뻔하니까. 아니, 석유야 뭐 어디 가서 뚫으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설탕을 심어야 되니까. 맞아요. 심어서 키워야 되고 그것도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 그러니까. 농장도 커야 되고. 플랜테이션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인도, 브라질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건데, 근데 물가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정부에서도 당연히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죠. 뭐 얼마 전에 나왔던 이제 물가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각 부처별로 이제 품목을 지정해가지고 니들이 전담을 하겠다고 했고, 오늘 이제 차관 회의를 합니다. 그 차관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되게 좀 많이 기다리고 있기는 한데, 사실 공무원들 좀 취재를 해보니까 되게 싫어해요. 이게 아시겠지만 2012년도 때 MB 때도 한번 했잖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MB 물가라고 해서 그때 실명제를 딱 실명제 그렇죠. 관리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실패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인위적으로 눌렀다가 2013년부터 갑자기 다시 튀어오르는데 눌렀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면서 2배 정도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막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초반에 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힘들었던 게 그때 MB 물가 그 제도가 실패했다라는 그런 이유였는데, 지금 또 비슷한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내가 그러면은 예를 들면 라면 과장이야, 너는 배추 뭐 사무관이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뭐 그런 이름이 싫은 게 아니고 후폭풍이 올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결국엔 또 공무원들이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싫어하고 있는데, 오늘 이따가 이제 오후에 또 회의를 하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또 뭐 금사과라는 말 혹시 요즘 들어보셨어요? 금사과 사과 엄청 비쌉니다. 네, 사과가 사과가 큰 거는 10,000원이에요. 진짜 저희 이제 막내 아이 이제 대가리만 하다고 말을 하는데, 아이 뭐야. 네, 머리 많아. 엄청나게 큰 그런 이제 예전에 제사상에 올리는 좋은 네, 사과 그쵸, 있잖아요. 그쵸. 특급. 10,000원. 진짜 10,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거 3개 10,000원. 지금 2배 올랐거든요 가격이. 네. 작년 대비해서 2배 오른 게, 지금 주식도 2배가 안 오르는데 사과값이 2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맛이 별로더라. 맛도 좀 내가 요즘 사과값 비싸서 배를 먹거든. 배는 맛이 별로. 그게 말이 앙투아네트도 아니고 빵을 먹냐는데 케이크를 그게 아니고 네. 배를 좀 먹어봤는데 우리 한국의 그 알싸한 그 배 맛이 안 나더라고. 뭐 좀 어때요? 물컹하다. 아, 약간 스펀지 같은 거. 약간 그거 그렇더라고. 진짜 맞아요. 맛없어. 우리 배는 물이 쫙 나오면서 그렇지. 바삭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딱 하면서 그렇지, 딱 그 그렇지. 식감이 있는데 외국 배는 맛없죠. 수입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나라 배들도 근데 좀 어. 약간 뭐 잘 작황 안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이렇게 스펀지처럼. 그렇더라고. 못 먹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농식품부에서 이제 쌓여 있는 지금 제때 출하하지 못했던 거 출하해라. 그러면서 이제 15,000톤 정도 지금 지원해주기로 했고, 또 못생긴 사과 있잖아요. 비정형 과일이라고 하는데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사실 잘 안 팔았거든요. 네. 그런 거 지인들한테 나눠주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 판매를 하게 1,500톤 정도 판매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농식품부 쪽이랑 농협 쪽을 취재를 하다가 약간 뻔한 이야기만 계속 들려오길래, 제가 고향이 또 대구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통해 가지고 아시는 분들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사과 농사 짓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모 백화점에서 한 농장 자체를 사과 그렇죠. 원래 그런 그렇게.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추석 때 되게 좀 손해를 많이 보셨던 게 작황이 한 30%밖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겨울 큰일 났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그러면 도움이 되시겠네요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도 생각보다 없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그때만큼 수확량 자체가 많이 안 늘었는데 이거를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이게 다 지원, 예를 들면 할당을 내가 준 만큼 다 팔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또 하나는 비정형 과일 같은 경우에는 팔았을 때 컴플레인이 너무 많대요. 이게 싸게 팔긴 팔았지만 사람들이 살 때는 싸다고 좋다고 샀다가 보니까 못생겼고 멍들어 있고 이러면 상한 거 아니야? 컴플레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도 있다 보니까 뭐 정부 좀 대책 자체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부터 하셨고요. 오렌지 주스 안 먹고 사과 주스로 바꿔. 사과 주스로. 못생긴 거는 사과 주스라도 만들어야지. 그쵸. 맞습니다. 사과 주스.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올해 지금 물가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더 큰 걱정은 내년이에요. 내년에는 이제 물가가 뭐 상승률은 조금 잡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한 지금 2.4% 정도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이제 주요 이제 글로벌 IB들이 한국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전망치를 내놨는데, 한번 제가 준비한 걸 네.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CT, HSBC, 골드만삭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밀리지 쭉 다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003년도라고 써 있는 게 올해 이제 물가 상승률이고, 2023년, 네, 그리고 2024년이 내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입니다. 근데 평균을 보면은 제일 위에 2.4%로 되어 있고, 네. 올해가 3.5%니까 상승률이 둔화되니까 좋은 거 아니냐,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랑 사실 물가는 같이 봐야 돼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KDI라든지 OECD라든지 한국은행 다 최근에 발표를 한 걸 제가 또 정리를 해봤거든요. 보시면은 기재부가 가장 후하게 지금 전망을 했는데 2.4%입니다. 이제 물가 상승률 2.4%에 맞춰가면 정말 다행일 텐데 지금 OECD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1.7%로 봤거든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1.7%가 된 거는 사상 처음입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는 넣지는 못했는데 모 기관 같은 경우 0% 이야기를 한 것도 있었어요. 0%면은 경제 성장률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경제 성장률은 없는데 물가는 2, 3%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심각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한국은행에서 이제 자료를 조금 취재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네. 1990년도부터 2024년 내년도까지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을 쭉 한 거를 정리를 한 게 있는데 보시면은 네, 네. 90년도 때는 9.9%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쭉 떨어져 지금 이제 2.2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자료가 있는데 네. 아쉽네요. 네, 오늘 시간이 조금 글쎄, 다 돼가고. 사과 얘기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네. 여튼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경제 성장률은 구반 못하는 이런 네,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물가와 경제 성장 숫자를 바꿔봅시다 우리가.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꾸면 되지. 3%로. 우리가 뭐 중국도 아니고. 자, 그러면 오늘 류정훈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컨텐츠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